예, 안녕하세요. 저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진 SMR 기술개발부의 김찬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요새 뉴스페이스 시대에서 우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람이 우주에서 살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원자력이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페이스 시대 유인 우주 탐사를 위한 우주 원자력 활용이라는 주제로 저희 우주 원자력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우주 원자력 개요, 그리고 우주 원자력 관련해서 국내외 정책 현황을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개발 현황에 대해서 방사선 동위원소 발전 시스템, 그리고 핵분열 발전 시스템,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마이크로 리액터의 제일 작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자력 추진 우주선, 그리고 요약 및 결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주 원자력 하면은 사실 꿈의 에너지원입니다. 여기 기자님분들 나이대가 되게 다양하실 텐데요. 저희가 각종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원자력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이는 메칸더 V부터 시작해서 귀여운 도라에몽까지 전부 다 이제 원자력을 가지고 운영 에너지원을 가지고 있는 로봇들이고요. 최근에 건담도 있고요. 그리고 퍼시픽 림이라는 로봇 영화도 있었고요. 영화 마션에도 이제 우주 원자력이 나오고요. 스타트렉, 스타워즈, 토탈리콜, 터미네이터 다 이제 원자력 에너지원으로 움직이는 로봇이나 이런 이제 우주선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영화에서의 얘기고요. 이제 실제 얘기인데요. 이게 나사에서 보이는 그림인데 우주 탐사용 에너지원으로 화학에너지, 태양광, 원자력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화학에너지는 출력과 충전, 연료를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에서는 매스가 돈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가지고 가면은 그것만큼 우주 미션에 써야 될 질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출력과 충전량도 제한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케미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출력이 올라갈수록 시간이 확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 달 정도인데요. 그리고 태양광도 있는데 직광판 열화 문제도 있고요. 태양과의 거리, 다양한 환경적 문제에 따른 간헐성이 장기적인 에너지 활용에 대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원자력은 극한 환경에서도 신뢰할 수 있고요. 수명도 되게 길고요. 여기 보시면은 디케이드에서 10년 이상까지도 활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단위 질량당 에너지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대신 발사사고 시 핵물질이 방사능성 물질이 누출을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원자력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원자력이 왜 필요할까요? 라고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되는데요. 지금 나사에서 계속 매년 문투마스 아키텍처라는 이제 화이트 페이퍼나 리포트들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이제 왜 원자력을 써야 되는지라는 리포트가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달에서 달은 밤이 14일입니다. 14일 동안 영하 거의 120켈빈이면은 이제 120켈빈 마이너스 273 하면은 영하 거의 150도에 되는 극한 환경에서 태양광 없이 버텨야 되거든요. 에너지가 없으면 다 얼어 죽습니다. 사람도 얼어 죽고요. 기계도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버텨야 되고, 그리고 화성은 모래폭풍이 한번 생기면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 패널이 먼지로 가득 이제 둘러싸여서 이제 덮어져서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원자력이 유인 탐사를 위해서는 주 에너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리포트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에너지 밀도를 보셔도 원자력이 확연히 조금만 들고 가도 이제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보이는 그림은 이제 나사에서도 이야기가 될 텐데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화성 탐사를 할 때 사람이 화성에 가려면은 기존의 화학 추진 로켓으로는 거의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우주에서는 그 우주 방사선으로 우주인이 피폭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 오래 있었으면 있을수록 실제 우주 미션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는데요. 원자력 추진 우주선을 가지고 화성에 갔다 오면은 그 시간을 줄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화학 추진으로 가면은 거의 그 지구 궤도와 화성 궤도에서 한 바퀴를 도는데 여기 화성 이제 원자력 추진을 하면은 한 바퀴를 안 돌죠.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유인 우주 탐사를 위해서는 원자력, 전력과 원자력 추진이 반드시 필요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원자력은 크게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 발전 시스템, 핵분열 발전 시스템, 원자력 열 추진, 원자력 전기 추진으로 나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자력 추진 우주선이나 달기지나 화성기지에 그 원자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목적으로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 동향인데요. 미국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쭉 여러 가지 우주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 미국 백악관 포함해서 많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 그리고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NSPM-20은 핵물질을 탑재한 발사체를 승인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 설명한 그 미국의 정책이고요. 프레지덴탈 SPD-6은 이제 우주 원자력 개발에 미국 산업체가 적극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제 협력의 기회도 미국 국무부 승인하에 열려 있다라는 정책이 발표됐고요. 이제 프레지덴탈 251397는 그 우주용 원자로의 해결료를 할리우라고 하는 SMR용 해결료와 같은 해결료를 썼으면 좋겠다. 이게 중요한 게요. 이거가 발표되기 전에 우주용 원자로의 해결료는 흔히 핵무기에서 활용이 되는 고농축우라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원자력계에서 우주용 원자로에 대해 1도 관심이 없었는데요. 이제 우주용 원자로 해결료가 할리우 해결료로 바뀌면서 그럼 우리나라도 우주용 원자로의 개발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현재 국방용으로 SMR 기술도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를 같이 공통 기술을 활용해서 개발 기간과 개발 이제 연구비를 그 최적화한 거를 공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르테미스 협정민 프로그램에도 우주 원자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우주 탐사 협의체라고 해가지고요. 전 세계 우주 관련 에이전시들이 모인 그 협의체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원자력, 전력 및 추진에 대해서 갭 어세스먼트 팀을 만들어서 리포트를 기술격차 분석 보고서를 만들기도 하고 로드맵에도 우주 원자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UN 코퍼스라고 해서 UN에 이제 우주 관련 그 어떤 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앞으로 유인 우주 탐사, 뉴스페이스 시대 때 우주 원자력이 적극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새로운 안전 기준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IAEA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이는 슬라이드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때문에 미국 나사에서 개발 중인 문투마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발되고 있는데요. 저기 보시면 서페이스 피션 파워라고 보이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핵분열 발전 시스템입니다. 달하고 화성에 다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2021년도 5월에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을 했고요. 현재 미국 주도의 국제 달 탐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이제 협정을 서명을 했고요. 저 36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기사에 스터디 어그리먼트를 맺었다라는 이제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2022년도 12월 16일에 우리나라 정부가 제4차 국가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2032년까지 달에 착륙을 하고 40년에 달기지 건설에 참여하고 광복 100주년 기념으로 화성에 착륙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원자력 쪽에서도 원자력 진흥종합 계획에서 우주 원자력에 대해서 개발해야 된다라는 정책도 같이 발표가 됐고, 최근에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MOU를 맺고 우주 원자력 관련 협력도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걸 발표도 했었고요. 그리고 한국원자력학회, 항공우주학회, 한국추진공학회도 MOU를 맺고 우주 원자력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제4차 국가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인데요. 여기서 우리나라 우주 탐사를 위해서 핵심 임무 요소로 8개를 이제 항목을 도시했습니다. 우주 에너지 그림이 보였는데, 아까 나사에서 보여줬던 서페이스 피션 파워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요게 이제 자세히 들어가면은 우주 탐사 확대에 우주 에너지에 원자력이 명시가 돼 있고요. 첨단 우주 기술 확보로 심우주 추진에 원자력 추진은 선행 연구를 하자라는 게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정책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우주청이 설립이 됐으니까 이런 게 좀 더 구체화가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각 시스템별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사성 동위원소 발전 시스템은 이제 원자로처럼 핵연료가 핵분열로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요. 동위원소가 안정된 원소로 변해가는 붕괴 현상에서 생기는 방사선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이제 동위원소 얘기는 우리 엑스레이나 의료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요. 이런 에너지를 이제 전기 만드는데 활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 발전기, 베타전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이렇게 들고 가만히 내비둬도 사람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붕괴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충전도 필요 없고요. 교체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의 수명,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주, 심해, 미세 전자기계 시스템, 특수 목적의 킬로와트 일렉트릭 이하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는데요. 반감기가 길어야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출력 밀도가 높아야 동위원소를 조금만 넣어도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출 방사선은 알파 방사선이어야 이 동위원소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사람의 영향을 미치지 않게 차폐체의 설계를 좀 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길어야 되고 출력 밀도가 높고 알파 방사선이어야 되니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플루토늄 238이고요. 최근에 플루토늄 238의 대체제로 아메리슘 미사일이 연구가 방사성 동위원소 발전 시스템 전용 연료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해외 현황인데요. 미국 나사는 지난 50년 동안 여러 가지 동위원소 발전 시스템이 우주 원자력의 우주 탐사에 활용이 됐습니다. 최근에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보이저. 사실 방사선 동위원소로 운영이 되는 일종의 탐사선이죠. 탐사선이 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목성, 토성 같은 사진이 교과서에 실리지 않았을 겁니다. 최근에 뉴 호라이즌소라고 하는 이제 2000년대였을 텐데요. 그래서 최근에 명왕성도 사진 찍고 명왕성 근처에 쌍둥이 소행성 사진 찍은 것도 한번 미국에서 발표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화성의 큐리오시티와 퍼시비어런스 로봇 2개가 열심히 화성 유인 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태양광 패널로 먼저 이제 모버가 갔었는데요. 이제 화성에 모래 폭풍이 한번 확 하고 오고 나서 태양광 패널이 이제 모래에 이제 덮여 있으니까 이게 동면 상태로 있습니다. 영화 마션 보시면은 마크 와트니 박사가 이제 나사하고 송신하려고 오퍼튜니티 로버를 찾아가지고 로버의 화성 태양광 패널에 있는 모래먼지를 다 열심히 닦아서 제거한 다음에 로버를 다시 가동시켜서 나사하고 이제 송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얘기인즉슨 이제 태양광 패널을 메인 에너지로 쓰면은 태양광 패널을 청소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둬야 되고요. 그럼 그런 것 때문에
그 우주 임무에 좀 제약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동위원소 발전 시스템이 우주 탐사에 활용이 됐고요. 최근에 중국도 중국이 달 뒷면을 탐사했다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 동위원소 발전 시스템 없으면은 달 뒷면을 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플루토늄 238이 모자라가지고 미국하고 러시아가 관련 증산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유럽은 이제 플루토늄 238이 만드는 과정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아미노시 미사일이라는 그 대체 원소 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은 그 국내에서는 NPT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어려워서요. 수입을 타진하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 산호체가 스트론튬 90이라는 이제 대체 동위원소의 그 원료가 되는 발전 시스템의 원료가 되는 동위원소를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후속 화성 로버나 드래곤플라이 같은 그 위성의 헬리콥터, 일종의 드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도 지금 동위원소 전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도 저희 연구원 중심으로 해서 그 동위원소 생산과 방사선 에너지를 전력 변환 소재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그런 제조 관련 기술 경험도 가지고 있고요. 2016년부터 그 2032년도에 달 착륙선이 갈 텐데 여기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연구개발을 착수했고 2022년도에 2차 누리호에 탑재된 성능 검증 위성에 그 저희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ETG, 동위원소를 뺀 나머지 모든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그런 이제 서멀 제너레이터를 탑재해서 최근에 올해 7월에 원자력연구원이 만든 원자력 전지 우주에서 1년 반 전기 생산했다. 1년 반 동안 문제없이 작동함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달 탐사, 극지용 여러 가지 그 동위원소 전지를 이제 개발해서 우주 탐사나 여러 극한 환경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핵분열 발전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그 마이크로 리액터의 가장 작은 버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당연히 우주는 온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그 냉각 방식에 따른 분류로 이제 경수로가 아닌 액체 금속로, 가스로, 휘파이프 원자로 이제 세 가지 노형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상 원자로와 우주용 원자로의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지상 원자로는 그 펌프로 구동을 해서 이제 원자로를 돌리다가 뭔가 사고가 나서 원자로를 정지시키면은 중력의 도움을 받는 자연순환으로 뭔가 원자로를 냉각을 시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주용 원자로는 중력이 작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원자로 설계에 중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달에 우주 미션을 할 사람도 부족한데 원자로 전용 오퍼레이터나 원자로를 유지보수할 수 있는 인력이 갈 수 없으니까요. 무인운전,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원자로를 개발하게 되고요. 대신 우주는 그 지상 원자로처럼 엄격한 안전 요건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 가볍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평상시에 차폐를 좀 고려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지상용 원자로는 경제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원자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요. 우주용 원자로는 설계 및 운전 단순화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용 원자로는 미국은 스냅10A라는 액체 금속로를 만들어서 여기 왼쪽 위에 보이는 그림인데요. 여기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지구 적에도 탐사 위성을 한번 띄웠다가 이제 원자로가 이제 인공위성 문제로 한 며칠 원자로가 운영하다가 정지를 시켰고요. 지금도 정지된 상태로 저희 우주 궤도를, 지구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지구 적에도 군사위성으로 37개의 고농축 우라늄 해결료를 가진 그 원자력 인공위성을 띄워서 운용을 했고요. 지금도 이제 저희 지구 적에도 우리 머리 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다가 최근에 미국이 뉴스페이스 시대를 대비해서
나사하고 로스알라모스 연구소가 이제 힙파이프 원자로 개발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크로스티라는 1kW 일렉트릭의 지상 시증 실험을 2018년에 성공을 해서 미국 DOE가 대대적으로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60년대 스냅 10A 프로그램 이후로 미국 최초의 지상에서 실증된 우주용 원자로고요. 이게 미국 에너지부가 생긴 이래로 최초로 이제 핵 반응을 만들었던 그 원자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 엑스에너지, BWXT, 웨스팅하우스 같은 그 원자력 회사들이 참여해서 2028년도에 달기지에서 실증하기 위해서 40kW급 원자로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후속으로도 다양한 미국 산업체들이 우주용 원자로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최근에 중국하고 협력해서 달기지 원자로를 2035년까지 건설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영국도 롤스로이스가 2030년대 초반에 달기지 원자로를 건설하겠다라고 지금 개발하고 있고, 프랑스도 관련 개념을 개발하고 검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힙파이프 원자로가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우주용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힙파이프 원자로는 이제 연탄에서 열이 날 때 그 가스를 흘려서 거기서 이제 원자로의 열을 냉각을 시키는데요. 힙파이프 원자로는 가스를 흘리는 게 아니라 연탄 구멍에 힙파이프를 꽂아서 그 원자로의 열을 냉각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력하고 전기 공급 없이 원자로 열 제거가 가능하고요. 여러 개의 힙파이프가 우리 원자로에서 생각하는 1차 계통 펌프나 배관을 전부 대체하기 때문에 원자로 설계가 매우 단순해지고, 힙파이프 자체가 대기압 이하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고압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비도 크게 저감이 되고요. 그리고 구동부도 거의 없기 때문에 설치, 해체, 유지, 보수가 용이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저희 연구원이 2019년부터 원자력 융복합 기술 개발 사업으로 이 힙파이프 원자로 설계 기술을 확보하고 세계 최초로 고핀 가공 가능한 소듐 힙파이프를 만들어서 국내 기술로 자체 설계하고 제작해서 이 열 성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기술들은 이미 국내 산업체나 저희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교수님들도 이 원자로 되게 좋아하십니다. 아주 아이디어들을 많이 집어넣을 수 있고 재밌는 현상들이 많아서 서울대학교, 유니스트, 카이스트, 포스텍, 경상국립대가 다양한 힙파이프 원자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연구원이 한국기계연구원과 같이 협력해서 국가위의 창의형 융합연구 사업으로 힙파이프 원자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스털링 엔진을 기계연구원에서 만들어서 저희 연구원이 설계한 힙파이프 열이송 시험 장치하고 연계해서 저희 힙파이프 원자로를 설계 해석하는 기술을 검증하는 용도로 실험 자료를 만들고 이제 저희 기술을 검증하기 위해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힙파이프 원자로인데요. 감속재를 이렇게 연탄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해결료를 그 연탄 모양 구멍에 넣고요. 그 해결료를 반사체로 둘러싸고, 노심을 반사체로 둘러싸고, 그 차폐체를 또 다시 이제 방사선을 차폐하고요. 그 원자로가 켜지면 안 되니까요. 이제 끄기 위해서 세이프티 로드를 그 원자로 중심에 넣어놓고요. 그 나머지 구멍에 지금 이런 이제 굽힘 가공 가능한 힙파이프를 꽂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캐니스터를 만들고 안에 헬륨을 채우고요. 그리고 그 힙파이프 끝에 스털링 엔진을 연계시켜서, 그리고 남은 폐열은 방열판으로 이제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접은 상태에서 발사체에 탑재시키고요. 그래서 저희 고흥 이제 우주발사체 기지에서 발사하면은
뭐 이건 저희 상상도입니다. 이거 너무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려서 방열판을 우산처럼 다시 피고요. 노심 가운데 있었던 세이프티 로드를 뽑으면은 이제 핵반응이 생기면서 뜨거워지고 안에 있는 이 파이프에 그 액체 소듐이 끓어가지고요. 그 휘파이프의 중심부에서 소듐 이제 증기 유동이 생겨서 스타링 엔진에 전달이 되면 여기서 다시 그 응축이 돼서 액체가 돼서 다시 노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그 열 에너지를 가지고 스털링 엔진이 발전을 하게 되죠. 이게 사실 원자로의 모든 거고요. 원자로가 되게 단순합니다. 스털링 엔진이 제일 복잡하고요. 원자로 그림은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이런 게 여러 개가 돼서 우리나라 달기지에 전력을 공급했으면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주 원자력이 달기지, 5G 우주통신에도 쓰고요. 지질자원연구원이 최근에 달에서 자원을 채취하겠다는데 여기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제 플랜트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거기에 우주 원자로가 열과 전기를 공급할 수 있고요. 최근에 현대건설도 화성에 정주영 연구기지를 건설하겠다. 이런 정도 되면은 원자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한수원이 최근 광고에도 한수원이 체코, 폴란드, UAE를 넘어 화성에도 보내겠다라고 하죠. 다 이게 원자로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원자력 추진 우주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 추진 우주선은 보통 이제 퓨얼 탱크가 있고 산화제 탱크가 있어서 그 퓨얼을 산화시켜서 이제 그 열을 가지고 이제 추진력을 얻는데요. 원자력 열 추진 우주선 같은 경우는 수소 탱크의 액체 수소가 결국 원자로에 들어가서 고온의 수소가 돼서 뿜어져 나와서 그 추진력을 얻는 시스템이고요. 여기 Theoretical Specific Impulse라고 해서 ISP라고 하는데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엔진 효율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은 이미 예전부터 1950년대부터 너바 프로젝트로 원자력 열추진 우주선에 들어갈 원자로를 지상에서 23회나 시승 시험을 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용으로 페브령 노심을 만들어서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롤스로이스, 프랑스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러시아는 최근에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원자력 열추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사가 발표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나사는 파드메라고 해가지고 화성 탐사를 위한 원자력 열추진 우주선 개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원자력 우주 쪽 회사들이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자력 전기 추진 우주선인데요. 아까 원자력 열로 이제 연료를 가열해서 추진력을 얻었다면 원자력 전기 추진 우주선은 전기를 가지고 전기장으로 자기력을 만들어서 그런 이온을 분사시켜서 추진력을 얻는 이제 엔진이고요. 그럼 이 전기 추진 엔진의 전력을 원자로로 공급하면은 원자력 전기 추진 우주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지구에서는 이제 태양광으로 가능하고요. 화성을 간다든지 아니면 화성 넘어 태양계 바깥으로 간다든지 이러면은 태양 에너지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원자력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목성에 있는 얼음 위성을 탐사하기 위한 우주선에 원자력 전기 추진을 활용하고요. AD 아스트라는 회사에서 바스미르라는 원자력 NEP 우주선 개발도 있고요. 최근에 유럽에서도 원자력 전기 추진 우주선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해서 벨기에하고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대학교하고 히파이프 원자로의 전기를 가지고 원자력
전기 추진 우주선을 만드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이 이제 우주용 원자력 관련해서 아까 힙파이프 원자로하고 그 동위원소 전지 말고도 전기 추진 요소 기술도 가지고 있고 소듐 냉각 구성로 보온가스로 기술도 여기 활용 가능하고요. 아까 수소 원자력 열추진 우주선의 원자로에 아주 고온의 조건에서 견딜 수 있는 해결료가 필요한데 이게 수소 생산 원자로로 알려진 고온가스로의 해결료하고 같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저희 연구원이 초인계 이산화탄소 브레이튼 사이클 기술도 가지고 있고 이제 노신 구조물의 3D 프린팅이나 석유 기술들이 다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색지에서도 원자력 열추진, 원자력 전기 추진, 방사성 동위원소 전지, 그리고 원자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적하고 기술 개발과 국제 협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이제 미래 우주 탐사 시대를 대비해서 이제 우주 원자력 기술 개발을 해서 저희 탐사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미 상업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미국하고 국제 협력을 잘 해야 되겠고요. 그래야 한리우드 들어올 수 있고 동위원소도 이제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주 쪽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국내 우주 탐사도 전략에 반드시 고려가 돼야 이 기술 개발이 탄력을 받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에 로버트 주브린 화성협회장이 이제 서울 포럼 2022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분이 일론 머스크의 우주 관련 멘토분이십니다. 이제 우주 포럼에서 한국이 원전 강국인데 우주 산업의 잠재력이 충분하다. 그래서 나사가 아직 우주 원자로를 개발을 못했는데 한국도 개발할 수 있지 않냐. 큰 대형 원전도 만드는데 이런 마이크로 리액터도 가능할 거다. 라고 하면서 그런 거를 실제 포럼에서 발표하셨었고요. 제 이름이 퍼시비어런스 로버와 같이 화성에 가 있는데요. 이 나사가 지금 우리나라 한국우주청으로 바뀔 때 저희 우주용 원자로도 같이 갔으면 하는 희망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